21번 문제. 소화기구의 적응 대상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의 종류에는 A급 화재인 일반 화재와 B급인 유류 화재, 그리고 C급 전기 화재, 그리고 K급 화재가 있는데 주방 화재를 제외한 A, B, C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약재의 부분에 보시면 가스 형태, 분말, 그리고 액체, 기타 형태의 소화 약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CO2 소화 약재를 보시면 CO2는 기본적으로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물은 없죠. 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지만 유류나 전기 화재에는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론이나 할로겐 화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론 소화약재라는 것은 탄, 불, 연, 불 이렇게 외워주시고 탄소, 불소, 염소, 브롬으로 이루어진 소화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화약재의 특징은 뭐냐면 억제 효과입니다. 억제. 어떤 걸 억제하냐면 화재가 발생되면 가연물과 산소가 반응해서 화재가 계속 확산이 됩니다. 이러한 가연물과 산소의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할론 소화약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할론 소화약재는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 톰슨 효과에 의해서 주변의 열을 빼앗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 때문에 할론과 할로겐은 A, B, C급 모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말 소화약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화기를 떠올리시면 소화기 병에 A, B, C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B, C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 B, C급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약재는 인산 염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색깔이 핑크색, 즉 다몽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 C급 소화약재의 경우에는 탄산 염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루가. 따라서 B, C급에만 적응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화기를 떠올리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체 형태의 소화약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체 형태는 전부 다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있기 때문에 전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하지만 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 화재에는 전부 다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액체 소화약재의 경우에 유류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알칼리를 섞게 되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있고 지시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A, B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액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물에다가 알칼리, 금속, 염류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응고점을 높일 수 있는데 응고점이 높다는 말은 뭐냐면 겨울철 영하에서도 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로 치자면 부동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 B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고 포소화약재는 포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것입니다. 물하고 포소화약재를 섞어 놓은 것이고 두 개를 섞어서 방사하게 되면 부피가 엄청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면 질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류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치뮨 소화약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뮨 같은 경우는 계면 활성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면 활성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소화약재랑 유사하기 때문에 A, B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 보도록 할게요. 이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은 A, B, C 전부 다 적응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부촉매 효과가 있습니다.
부촉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촉매는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고 부촉매는 반응이 되지 않도록 반응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식 효과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 B, C급에 전부 다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그리고 팽창 진주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암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고 당연히 질식 효과가 생기겠죠. 마른 모래 또한 어때요? 불씨에다가 마른 모래를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됩니다. 따라서 AB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상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CO2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질식 효과가 있었죠. 따라서 A급 화재에는 맞지 않아서 B, C급에 해당이 되고 산 알칼리는 어때요? 산과 알칼리를 반응을 시키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A급의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물이 있기 때문에 전기화재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따라서 니은과 연결을 하면 됩니다. 고체 에어로졸 소화약제는 A, B, C 전부 다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팽창 질석과 팽창 진주암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질식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 B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고 전기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옥내 소화전 설비에 들어가는 배관입니다. 이 배관에 각각의 코드 번호와 배관의 명칭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 명칭에 보시면 KSD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KS가 코리아 스탠다드, 한국 규격이고 뒤에 있는 D가 금속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D가 금속이다. 첫 번째, 배관형 탄소 관관입니다. 이제 배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3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두 자리 35번은 뭘 의미한다? 배관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 관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탄소가 들어있는 강재질의 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호는 3507로서 사용 압력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적 낮은 증기, 물, 기름, 가스, 공기 등의 배관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수도용 배관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압력이 비교적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수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수도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이유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부식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부식의 차원에서도 탄소 관관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음매가 없는 구리 및 구리 합성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퍼라는 것은 구리를 의미하고 카퍼 얼로이는 이제 구리 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에다가 어떤 다른 성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금속을 집어넣었고 심리스라고 하면 이음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리관이 있으면 구리 파이프가 있으면 이 두 개의 파이프를 중간을 용접을 해서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음매를 만들지 않는 하나로 만든 관을 우리는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이라고 합니다. 번호는 5301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가스계 소화 설비가 나와 있는데 이 가스계 소화 설비 동관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음매 없는 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스계 소화 설비의 동관의 모습인데요. 보면 KSD, D가 금속이라고 했죠. 번호가 뭡니까? 53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음매 없는 동관을 이용해서 이음매 없는 동관을 이용해서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입니다. 스테인리스라는 것은 내식성이 있습니다. 즉 부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부식이 되지 않는 관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파이프라고 있죠. 그래서 원형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관이란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35번입니다. 스테인리스 관관은 76번입니다. 그래서 357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온이나 고온 그리고 수도용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녹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관관을 쓰면 적합하겠죠. 그리고 공조 연결 배관용 등의 배관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철이라는 건 뭐냐면 강하고 주철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는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탄소 성분이 2%를 넘어가면 주철이라고 하고 탄소 성분이 2%가 안 되면 강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철이기 때문에 탄소의 양이 2%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주철이라고 하며 문제는 주철의 경우에는 취성이 아주 큽니다. 취성이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 단단하긴 한데 문제는 큰 충격이 가해지면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넣어줍니다. 주철 용탕에 주철을 녹여서 마그네슘을 넣어서 흑연 구상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장 강도와 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질긴 성질이 추가가 됩니다. 이러한 주철관을 우리는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하고 KS 코드 번호는 4311이 됩니다. 따라서 인장 강도가 굉장히 높고 관 두께가 두꺼워서 압력이 높은, 여기가 중요하죠. 압력이 높은 수도용 송배수관에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이 뭐라고 했죠? 앞에 두 글자 35번은 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07은 탄소 강관이고 강관은 07이고 앞에 강관인데 스테인레스가 붙었다라고 하면 추가되겠죠. 76번이 됩니다. 스테인레스 강관은 3576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음매 없는 구리 구리 합금관은 가스계 소화 설비에 동관을 떠올리시고 거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530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5301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311은 주철관인데 마그네슘을 넣었다라고 해서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차례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몇 번이라고 했죠? 그렇죠. 35번이라고 했고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은 뒤에 95가 붙습니다. 이 관관의 경우에는 가정용이나 상업용 배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관관, 즉 부식이나 산화의 내식성이 좋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나 가공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압력이나 고온을 받는 경우에 안정적으로 작동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35번이 들어가고 압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5, 6이. 자,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6이. 그러면 이거를 압력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인데 압력이다. 압력 배관의 탄소 관관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62번을 압력으로 써보면 금방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배관용인데 마찬가지 35번이겠죠. 아크 용접 탄소광 관관입니다. 아크 용접을 했다. 전기 용접을 통해 탄소광 관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3번으로서 사용 압력이 비교적 낮은 증기, 물, 가스, 공기 등 배관에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은 뭐라고 했죠?
35는 배관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배관. 4311은 22번 문제에서 했었죠. 주철관인데 덕타일 주철관이다. 마그네슘을 섞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리을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62번 기억나시나요? 6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압력이다. 그래서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95랑 83번인데 83번 같은 경우는 아크 용접을 했기 때문에 이음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압력이 낮은 관이 되겠죠. 83번은 디귿과 연결하시고 95번은 스테인리스 강관이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을 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소화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실습실의 경우에 이렇게 작은 공간을 구획을 해서 재료실로 쓸 경우에 실습실에는 이제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재료실에는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기준이 얼마라고 했죠? 33이라고 했습니다.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를 않기 때문에 33이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옥내 소화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 설비가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실습동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실습동을 보시면 몇 층 건물입니까? 5층이죠. 경계구역은 면적 기준이 얼마입니까? 1경계구역마다 60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습니다. 5층에 600을 곱하면 얼마죠? 그렇죠. 3000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습동의 면적을 한번 이렇게 구해보시면 3000이 나옵니다.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우리 학교처럼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습동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죠? 왜 없죠? 그렇죠. 5층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층 이상인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 분무등 소화 설비 볼게요. 물 분무등이라는 건 물을 분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화 약재가 물이 아닌 겁니다. 즉 CO2나 할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하고 접촉되면 안 되는 경우 있죠. 항공기 경납고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물 분무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의 종류 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소, 경, 피, 용활이라고 했습니다. 소, 경, 피, 용활.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 소화 활동은 누구를 위한 것? 소방관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소화 기구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소화 기구가 되겠고, 경보 설비는 소리랑 관계된 겁니다. 소리, 설비. 따라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설비이기 때문에 경보 설비에 해당이 되고, 피난 구조 설비는 피난을 위해 비상 조명 등을 써야겠죠. 따라서 피난 조명 등과 연결을 하고, 소화 활동 설비는 뭡니까? 소방관의 소방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제한 설비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제한 설비라는 것은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로서 가연성 연기를 제거하거나 혹은 신선한 공기를 복귀해서 소화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26번 문제. NFPC와 소화 설비의 명칭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 1일자부터 NFSC가 NFPC와 TC로 두 가지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이때 NF라는 것은 National Fire라고 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화재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C는 코드예요. 근데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 PC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의미하며 NFTC의 T자는 테크니컬, 스페링이 틀렸네요. 컬 코드로 기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FTC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what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NFT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how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NFTC는 소방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며 화재 발생 시 건물이나 시설이 갖추어야 할 성능 기준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NFTC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에 있는 NFPC를 만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인 방법과 수단과 사양 등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NFTC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물어봤던 것은 성능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실 때는 100번대 같은 경우는 100번은 소화 설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소방시설 설명했죠? 소방시설에는 몇 개가 있었죠? 소, 경, 피, 용, 활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100번대로 되어 있고 경보는 200번대, 피난구조는 300번, 소화용수설비는 400번, 소화활동설비는 500번대로 되어 있습니다. 26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소화설비, 즉 100번대에 대해서 물어봤고 구체적으로 101번, 2번, 3번, 4번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소화기,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그리고 물 분모 등 소화설비 이렇게 4가지를 차례로 외우시고 1, 2, 3, 4번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차례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의 구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배관의 명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펌프가 있으면 펌프에서 추출될 때 배관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배관을 우리는 주 배관, 메인 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분기에서 밸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삼각형의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네요. 습식 유수검지 장치를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재 발생 시에 가지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이렇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 배관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를 생각하시면 나무의 가지 끝에 나뭇잎이 있죠. 따라서 나뭇잎을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생각했을 때 가지 배관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지 배관으로 물을 급수하는 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급수하는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차 배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차 배관하고 지금 가지 배관을 보시면 2개가 교차되어 있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급수가 되면 이렇게 가지 배관의 좌우로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급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지 배관에는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의 설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부러질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관은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교차 배관의 끝에 보면은 청소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 배관의 끝에는 청소구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끝에 어떻게 한다? 나사 보호용 캡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차 배관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 바로 수평 주행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습식 유수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물이 빠지는 곳, 이렇게 물이 빠지는 배관이 있습니다. 물이 빠지려면 수직 형태로 배관을 설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수직 배수 배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배수는 물이 빠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거부터 하죠.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기억하시고 나무에 나뭇잎이 생기죠. 그 나뭇잎이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지 배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이와 같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때 배관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지려면 어때요?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가지 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이 가진 배관을 우리는 신축 배관이라고 합니다. 신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차 배관은 무슨 배관이라고 했죠? 가지 배관과 교차 배관은 이렇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 배관, 이 부분을 교차 배관이라고 했고, 교차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으로 좌우로 급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 배관은 메인 배관이 되겠죠. 펌프에서 수출하는 물이 흐르는 배관을 주 배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압 송수 장치와 직접 연결되어서 소화수를 이송하는 배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프링클러의 명칭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일제 살수식이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경우에는 헤드를 폐쇄형을 쓰게 되고 밑에는 일제히 살수하는 방식, 즉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전부 다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가멸체가 없는 개방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방형, 가멸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배관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밸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밸브는 normal, close. 평상시에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수조에서 물이 공급이 됩니다. 밸브 쪽 방향으로 공급이 되게 되겠고, 밸브는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위로 토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 배관에서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스프링클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밸브가 오픈되게 되면, 열리게 되면 이 가압수가 어떻게 되죠? 자, 이쪽으로 해서 어디로? 헤드로 가서 결론은 물이 방사되게 됩니다. 자, 이때 밸브를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을 우리는 1차 측이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우리는 2차 측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일제 살수식 같은 경우는 가멸체가 없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2차 측에 물이 차 있으면 어때요? 가멸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물이 쏟아지겠죠. 따라서 2차 측에는 물이 없어야 됩니다. 2차 측은 대기압으로 물이 없고 1차 측에만 가압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 작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에는 가압수가 있고 2차 측에는 대기압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두 개의 차이점은 자, 위에는 가멸체가 있고 아래는 가멸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습식과 건식 보도록 할게요. 습식하면 뭔가 습한 느낌이 들겠죠? 아, 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차 모두 가압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1, 2차 모두 배관에 가압수가 차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헤드에 가멸체가 터지면 가장 빠르게 물이 쏟아질 수 있다. 초기 소화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식의 경우에는 어때요? 건식이니까 드라이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측에는 물이 없습니다. 대신에 압축 공기 또는 질소가 차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차게 하려면 어때요? 압축기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컴프레서가 되겠죠. 컴프레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차 있다. 이게 바로
준비 작동 시간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지기 유무 볼게요. 습식 검식은 감지기가 없고 준비 작동식과 일제 살수식만 감지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은 1, 2차 모두 물이 가압되어 있다. 건식의 경우에는 1차 측에는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는 압축 공기가 가압되어 있다. 그래서 홈프레서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자, 준비 작동식하고 일제 살수식이 똑같습니다. 1차에는 가압수가 있지만 2차에는 대기압 상태이다라고 했습니다. 단 차이점은 하나는 개방형 헤드이고 하나는 폐쇄형 헤드입니다. 일제히 살수되는 설비는 모든 헤드에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개방형 헤드를 사용한다라고 했고, 준비 작동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3번은 디귿과 연결하고 4번은 리을과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하고 30번 문제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각 설비별로 방수량과 방수 압력이 나와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분당 130리터씩 방수가 돼야 되고, 옥외 소화전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소화전에서 건물을 향해서 물을 이렇게 방사하기 때문에 옥내보다는 훨씬 많은 방수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50리터 이상, 분당 350리터 이상 방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스프링클러 개당 분당 80리터 이상 방수가 되어야 되며, 연결 송수관 설비 같은 경우는 방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400리터 이상 방수가 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수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5개 소화전의 경우에는 방수 압력이 0.7메가파스칼로 최대값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옥내 소화전이나 5개 소화전의 경우에는 수동식입니다. 즉, 사람이 직접 노즐을 가지고 화점에다가 물을 방사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동식의 경우에는 압력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높으면 제어가 불가능하겠죠? 제어가 안 됩니다. 따라서 0.7메가파스칼 이하로 두 개 다 최대값을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5개에 비해서 0.17로 최소값이 작고, 5개는 0.25메가파스칼로 옥내보다는 조금 더 방수 압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자동식 소화 설비입니다. 따라서 방수 압력이 높으면 소화 효과가 높겠죠. 그래서 0.7보다 높은 1.2메가파스칼 이하로 최대값을 제한을 하고 최소값은 0.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의 경우에는 0.35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최소값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29번 문제는 방수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옥내 소화전이 130, 옥외가 350, 스프링클러가 80이 되겠고, 간이 스프링클러는 50리터가 되겠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뭐냐면 스프링클러보다 규모가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설비가 소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장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작게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설비에 비해서 방수량이 좀 더 작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문제는 방수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0.17, 옥외는 0.25, 스프링클러는 0.1, 연결 송수관은 0.35 이상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수량과 방수 압력은 반드시 숫자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